저는 현재 백석문화대학교 스마트 미디어 학부 교수고 뉴미디어라는 전공을 개발했고 그리고 학생들을 이쪽으로 가르치고 있는 중에 유튜브의 특성에 대해서는 3년 전부터 연구하면서 교육과정 개발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나누기에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미래신교육원 원장으로 교육과정 개발하는 좀 특화된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답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같이 기획하면서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이 미디어 세대하고 유튜브 세대하고 차이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 토론 주제를 갖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그 마인드맵에다가 펴봤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분들이 뭘 얻고 싶어 하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미디어하고 유튜브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미디어는 뭐고 유튜브는 뭘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미디어 세대하고 유튜브 세대가 다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유튜브가 뭘까? 이제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요. 저 미디어하고 유튜브하고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는 게 이야기, 뭐 문자, 이미지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게 달라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미디어 세대하고 유튜브 세대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기도 나오네요.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미디어 세대하고 유튜브 세대의 차이는 뭘까? 구분이 뭘까 도대체? 뭘 가지고 미디어 세대라고 하고 유튜브 세대라고 할까?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디어 세대하고 유튜브 세대하고 도대체 차이점. 얘네가 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맨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구분하고요. 미디어하고 기존의 미디어와 유튜브 미디어가 뭐가 다른지, 미디어 세대의 특징, 유튜브 세대의 특징, 그리고 나서 비교하겠습니다. 유튜브 세대하고 미디어 세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비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라는 생명체, 제가 생명체라고 한 게 생명체는 다르잖아요. 매 순간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체라고 말을 한 이유가 생명체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유튜브는. 왜냐하면 계속 바뀌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정책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미국의 저널리스트 제프 자비스라는 사람이 우리는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불타고 있고 하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불타고 있는 집이 뭘까요? 미디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집은 뭘까요? 유튜브. 이렇게 제가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집중하고 있고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긴장하면서 다 생계하고 연결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하고 저는 대학 교수지만 저도 집중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Z세대가 대학에 입학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이렇게 되죠. 이거 많이 보셨죠? 레거시 미디어는 이렇습니다. 이거 신문, 기존에 우리가 많이 했던 라디오, TV, 여러분들 뭐 KBS, MBC, SBS, 뭐 TV조선, 채널 A, JTBC 다 아시잖아요? 이 전통 언론사, 주간 일간지, 지상파 방송, IPTV, 케이블 TV 이게 다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시죠? 어떻습니까? JTBC 뉴스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나요?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기획하고 기자를 가지고 있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만듭니다. 그죠? 약간 퀄리티가 높죠. 이렇게 만들어서 독점적인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퍼뜨립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그 제작팀이 있고 자본이 들어가고
광고주가 들어가고 어떤 기획과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일반적으로 퍼뜨리고요. 그 다음에 비판하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하는 그런 절차 없이 그저 받아들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유튜브 미디어는 약간 다릅니다. 유튜브 미디어는 카메라,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오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채널은 구독자 수, 조회수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리플을 달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심지어 어떤 유튜버는 고객의 반응, 그러니까 리플, 그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거 아세요? 별풍선. 별풍선을 실시간으로 쏩니다. 그래서 별풍선을 많이 주면 막 그 보셨어요? 혹시 유튜브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별풍선이 몇 개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돈이 막 오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의견과 관심도에 완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그게 이제 유튜브 미디어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없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인간의 손을 넘어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인간의 손을 댈 수 없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아 우려가 될 정도의 그런 형태가 유튜브 미디어입니다.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콘텐츠 질, 그 다음에 누가 선택하는가, 누가 제작하는가, 접근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질을 보면 어떠세요? 보통 레거시 미디어는 플레이 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 정도 하나요, 보통? 아무리 짧아도 30분 정도 하죠. 20분에서 30분. 그죠? 그리고 1시간, 드라마도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드라마는 보통 50분, 1시간 했는데 잘랐죠. 30분 이내로. 왜냐면 인간의 러닝 타임이 줄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옛날만큼은 안 된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세요? 제가 요즘 굉장히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이지 않나. 이게 요즘 시대적인 미디어 때문에 그런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레거시 미디어는 유튜브 미디어보다는 플레이 타임이 깁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뭐 그런 이유는 걔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5분, 10분짜리로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대체적으로 유튜브보다는 높습니다. 자본도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기획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집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튜브 미디어보다는 퀄리티가 높고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제작합니다. 질이 우수하고 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출연진이 나오고요. 그리고 완전 좀 몸값이 비싼 전문가들이 제작을 하죠. 네, 유튜브 미디어 볼까요? 플레이 타임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지금 답이 나왔는데 혹시 요즘 CF가 예전에는 19초 이랬거든요. 왜 여러분들 TV 보면 19초 광고 이렇게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6초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유튜브 광고를 자세하게 보시면요. 길지 않고 굉장히, 그리고 뭐 주제도 없고요. 요즘 갤럭시 노트 펜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전혀 왜 노트펜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아. 야, 노트펜으로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알아. 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솔깃하게 만들고 들어보면 뭐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솔깃하고 재미있게 그런 광고가 이어지는데 6초 정도 시작해서 많게는 10몇 초까지 끊어지죠. 그래서 유튜브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10분에서 20분. 굉장히 긴 게 한 2, 30분. 그렇고 검증 기간이 없습니다. 아시죠? 아무도 검증 안 합니다. 그냥 올립니다. 콘텐츠 신뢰도가 약간 낮죠.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전문가가 하지 않고요. 물론 전문가 집단이 하는 유튜브 TV 채널도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제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아시죠? 콘텐츠는 누가 선택하냐면 레거시 미디어는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면서 선택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고
돌리면서 선택하죠. 그래서 9시 드라마를 봐야 되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그 시간에 정해진 드라마를 보는 형태로 고객층을 확보하고, 그죠? 물론 시청자 시청률을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진행되는 형태로 하죠. 이거는 약간 다릅니다. 유튜브는. 혹시 그거 아세요? 내가 선택하지만 유튜브 채널 여러분이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알고리즘이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향을 갖고 보면 그것과 유사한 채널을 추천 채널로 올려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선택합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들어있다. 그래서 선택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알고리즘의 추천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들어간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인 추세가 양극화, 사고의 양극화. 그죠? 완전히 극단과 극단으로 가는. 그게 저는 이거 영향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예. 판단하지 않으면, 그래서 유튜브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인간의 사고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 끌려가는 거죠. 자, 여기는 제작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에 레거시 미디어는 제작 기획에서 큰 대형 방송사가 완전히 하고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약화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기존의 MBC나 KBS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 측면에서 유튜브는 일반인, 굉장히 운영이 쉽고 기획하기 쉽고, 그리고 폐쇄하기도 쉬워요. 오픈하기도 쉽고 클로징하기도 쉽습니다. 뭐든지 쉬워졌어요. 예. 접근성은 아시죠? 조직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리플이라고 할 게 없죠. 드라마에다 리플 다셔요. 그거는 따로 홈페이지가 나와 있을 때 거기다 시청자 의견에다가 쓰는 정도로 들어가죠.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됩니까? 채널 바로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풍선이 아니라 별풍선. 별풍선을 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해서 즉각적으로 내가 돈 쏠 테니까 이거 열심히 해.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다릅니다. 어떤 게 유튜브일까요? 여기서. 이게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이걸 누워서 이렇게 자면서 볼 수는 없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시청자의 사고가 어느 정도는 반영됩니다. 약간은 생각하게 하죠. 채널을 선택하는데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깁니다. 일단. 그리고 편성표를 제공하고 내가 기다리죠. 이때 할 거야 이렇게. 얘는 편성표가 없어요. 추천 영상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선택하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유튜브 영상을 계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보신다. 계세요?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시간 날 때 봅니다. 통학할 때, 버스 기다릴 때,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시간이 굉장히 짧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길어요. 뭐 1, 2분. 버스 기다릴 때 1, 2분. 옆에 친구가 부르면 그거 다시 끄고.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셰프 광고는 6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들어가죠. 완전 임팩션 있게 6초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 이게 좀 무서운 세대인데요.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지 않나. 미디어와 유튜브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알아야 할 게 뭔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아직도 스토리텔링이란 말 하죠. 말로 합니다. 우리는 의사 전달을 말로 하죠. 인간이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 몸짓하는 거, 표정으로 말하고 몸짓으로 말하고 제스처로 하고, 그죠? 이야기이죠. 근데 그거를 문자로 전했죠. 그래서 뉴스가 나왔고 문자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거를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미지로 변환했습니다. 텍스트가 불편해지고 이미지로 변환했죠. 그러다 영상이 발달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영상에 AI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를 그냥 단순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상기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지금은 영상과 유튜브가 거의 대세가 되지 않았나. 이미지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주도권을 가져요. 혹시 그거 이해 가세요?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서 얘를 보고 판단하죠.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서 생각하잖아요. 영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얘가 주도권을 가지고 흘러가 버립니다.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레비가 바보 상자인 거죠. 테레비를 보면서 사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튜브는 더하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추천되니까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어머니 혹시 계세요? 어머니들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우리라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게. AI가 나중에 점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세대를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세대들을 나눠봤어요. 베이비붐, X, Y, Z. Z는 24살 이하를 Z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여기다가 더해서 유튜브 뭐 이렇게 더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일단은 Z세대는 이렇게 어린아이서부터 24세 이하까지를 Z세대라고 일단 분류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이비붐 기억나시죠? 베이비붐. 저희들의 어머니 세대, 한 70대 이상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우리나라 인구의 28.9%를 차지하죠. 노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죠? 이 정도 차지합니다. 베이비붐 약 30% 가까이. X세대가 약 조금 더 적죠. 이렇고 Y세대. Y세대가 35살, 25살에서 34살 사이. 한참 대학 졸업해서 일할 만한 그런 게 Y세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Z세대는 24살 이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베이비붐 세대는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굉장히 배고프고 어렵게 살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이루었죠. 집을 가지고 있고 집 사는 게 꿈이었고. 요즘 아세요? Z세대가 집 사는 거 꿈을 안 갖는 거. 우리 때는 열심히 벌면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단칸방에서 시작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지금 집이 없으면 영원히 집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애들한테도 그대로 대물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답니다. 그죠? 그게 갑자기 이해가 너무 되더라고요. 일주일 전 정도 얘기가 됐는데, 근데 베이비붐 세대는 굉장히 해피한 세대입니다. 물론 너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해피하게 희망을 갖고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제가 이 자료를 연구원한테 보였더니, 교수님, 이주민하고 유목민이 뭔 차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주민은 아날로그에 살다가 디지털로 이사 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살다가 미국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힘들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걔네 문화도 막 차이 나니까. 그죠? 그런 차이입니다.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익숙하진 않아요. 열심히 배웁니다.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예. 왜 웃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예. 저도 까먹어서 막 적어놓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뭘까요? 유목민은 양치기 같은 할 때 이렇게 풀이 많이 있는 데로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뭐냐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요. 익숙한데 이거 쓰다가 이렇게 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Z세대는 어떤가 볼까요? 얘는 디지털이 자연 환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었어요.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우리가 어떠세요? 저랑 연세가 비슷하신가? 제가 50대 초반인데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나무로 지어진 예쁜 집, 정원이 있는 집,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산 냄새가 나고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얘네는 그런 자연이 네이티브입니다. 아니, 잘못 말씀드렸어요. 디지털입니다. 이해가 조금 가세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하는 이런 생활 공간, 얘네는 디지털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좀 무서우면서도 이해가 가죠. 이거는 그러니까 유목민처럼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동시에 5개 이상의 디지털 기구를 동시에 만집니다. 조금 다른 거 이해가 가세요? 놀라운 아이들이죠. 예. 핸드폰으로 하고 그 TV를 막 안 알려줘. 혹시 아세요? 3살, 4살짜리 아이에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줬는데 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해요. 경험하신 적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얘는 DNA 속에 디지털이 녹아 있습니다. 얘네는 자연 환경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TV가 주황색이고요. PC가 초록색이고, 근데 모바일이 이제 코발트색이에요. 자, 베이비붐 세대는 TV 많이 보죠. 아직은. 예, TV 많이 봅니다. 아직까지는 봅니다. 예. 근데 PC는 거의 안 하죠. 핸드폰은 그래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가고. X세대. 이게 전체적으로 볼까요? X세대. 37세에서 52세 사이. 아직은 테레비가 좀 많네요. 모바일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PC를 많이 하지만, 이제 어차피 그쪽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23살에서부터 만입니다. 36살까지 대략 이렇게 나누는데요. 어디가 제일 많죠? 모바일이 많죠. 예. PC가 조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7세 이하를 보세요. 모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TV가 많을까요? 7세 이하가. 엄마가 틀어줍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마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잘 정리해볼까요? X세대, 40대, 그죠? 칼라 TV 지식정보 받았고요. 유튜브 미디어 세대가 시작했던 시대고, 컴퓨터를 쓰다가 인터넷으로 이주한 세대입니다. Y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을 접하면서 이제 옮겨다니면서 유목민처럼, 그래서 하나 쓰다가 하나 쓰고 약간 디지털 네이티브처럼 뭐 5개 이상을 동시에 막 그렇게 내 생활 환경처럼 뭐 물 쓰듯이 이렇게 쓰지는 아직은 않고, 필요할 때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Y세대, Z세대잖아요. 그죠? 앞으로 마케팅도 Y나 Z 위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Y하고 Z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볼까요? 자,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유튜브 세대입니다. 유튜브 세대를 Z세대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보기도 하는데, 유튜브 세대는 좀 더 Z보다 아래로 보기도 합니다. 약간 앞으로 이제 진행될 세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놀라운 게, 자 보세요. 10대죠. 여기 10대입니다. 10대. 여기 20대고요. 50대. 왜 갑자기 50대를 갖다 놨을까요? 제가. 놀랍지 않으세요? 자, 여기 보실까요? 네, 10대죠. 유튜브 채널 이용자가 노란색이 2018년도, 빨간색은 2019년도 4월달. 똑같이 4월달에 2018년도에 했고 2019년도에 했어요. 약간 올라갔죠. 원래 얘네는 높았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죠? 20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원체적으로 높아요. 2018년도에도 10대가. 그런데 약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20대는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50대가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럴까요? 101이에요. 2019. 여기는요, 자, 89예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나중에 한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이 많아서 그러지 않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제 맛을 아신 거죠. 아마 핸드폰을 배웠거나 유튜브 채널 움직이는 걸 배웠거나,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정년퇴직하고 나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어요. 자기 거를. 예, 그러면서 기존에 사회생활 하던 거를 이어가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생겨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대하고 50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시니어들이 10대를 넘어섰다. 제가 이렇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하나로 딱 했습니다. 시니어들도 유튜브를 한다. 제가 놀라가지고 여러 장 만들었죠. 예. 그래서 가장 많은 2019년도에는 50대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걸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튜브가 마약 같다 생각 안 하세요? 그죠?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구나. 오히려 20대나 30대, 40대는 덜 유혹되죠. 일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미션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10대 아이들하고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좀 많고 그러면 유혹되고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AI가 그런 일을 하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40대하고 자 30대도 한번 해봤죠. 별 차이 많이 차이 안 나죠. 그죠? 40대도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유튜브 사용자가 연도에 따라서 확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조사한 게 네이버, 카카오톡 비슷하죠. 네이버, 카카오톡이 지금 몇 대냐면 40대 사용하는 게 30대도 약간 카카오톡이 좀 높네요. 30대인 경우에 이런 차이를 한번 보시면 있고 한번 전체적으로 쫙 같이 봤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왜냐면 한 판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봤는데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단연코 1등은 다 유튜브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등은 10대, 20대, 30대까지 2등이 카카오톡이에요. 50대도 2등이 카카오톡이에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40대가 네이버가 2등이에요. 비슷하긴 해요. 카카오톡하고. 한번 차이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게 10대 3등이 페이스북이에요. 네이버 안 봅니다. 그거 아세요? 페이스북에서 왕따라 당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오프라인 왕따보다 온라인 왕따가 더 세졌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가 16살인데 중3인데 엄마 온라인 페이스북에서 왕따 당하면 그건 이유도 아니야. 반에서 왕따 당한 거는 영향을 받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왕따를 당하면 그걸 다 보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의 왕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가시죠? 페이스북으로 모든 걸 표현해요. 얘기하고 거기 리플 달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제가 천안에서 왔는데 백성문화대가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 지역에서 왕따를 이게 시 전체로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페이스북이 이렇게 된다는 거가 놀랐습니다.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하고 유사하게 근데 단연코 유튜브가 높긴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못 쓰게 하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적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못 쓰게 하니까. 근데 일단은 선호도에서는 이렇게 Z세대 보겠습니다. 일기를 유튜버에다 씁니다. 브이로그라는 거 아시죠? 브이로그. 예. 그 의미 왜 쓰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나를 기록하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얘네들한테는 이제는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사진으로 했다가 사진이 양이 안 차는 거죠. 동영상으로 갔다가 이제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내 채널 만들고 거기서 의사소통합니다. 서로 채널 만들어서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채널로 활용하고요. 텍스트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에버랜드에 간다고 해요. 그럼 옛날 같으면 야 신난다 엄마를 가방책에서 따라가잖아요. 얘네는 안 그래요. 에버랜드에서 어떤 기록을 타야 될지 검색합니다. 그거를 유튜브로 검색합니다. 자, 그리고요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서로 댓글을 달면서 안부를 합니다. 인사를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따 당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앞으로 문화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나쁜 말을 안 올리게 하는 거예요. 혹시 페이스북에 보셨어요? 좋아요만 있지 싫어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글로 막 달아가지고 나쁘게 말해가지고 안 좋은 케이스가 생기긴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안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예쁜 얼굴만 보여줍니다. 아세요? 치부를 안 드러내줬죠. 그게 아마 성향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인간의 캐릭터가 이렇게 정착되지 않을까. 자기 내면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방송처럼 오픈돼 버리니까 지울 수도 없어요. 한번 오픈돼 버리면 나는 채널을 클로즈 시켜도 누군가가 다운받아 놨거나 그러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자연 환경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세대하고 유튜브 세대 어떻게 갈까? 응답자가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조사해 볼까요?
물어봤어요. Y세대하고 Z세대한테. 어떤 채널이 없으면 살기 힘들까?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없으면 가장 불편할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보이세요? 자, 파란색은, 이게 초록색은 Z세대. 자, 노란색은, 저기 Y세대, 34살에서 25살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유튜브예요. 이렇게. 유튜브가 1등은 둘 다 유튜브예요. 근데 훨씬 더 Z세대가 더 강력하게 재미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카카오톡. 그죠? 그러니까 Y세대는 약간 유튜브 쪽에 치우쳐 있죠. 죄송합니다. 카카오톡이 조금 낮고, 그 다음에 네이버예요. Z세대는 어때요? 페이스북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하고 거의 같아요. 얘네는 의사소통 도구로,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쓰잖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얘는 페이스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갑니다. 인스타그램은 좀 많이 줄었죠. 요즘 인스타그램이 얘네들한테는 좀 아직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주시청층을 볼까요? 예, 구독 채널을 몇 개 정도 갖고 있냐 물어봤더니 Y하고 Z하고 공도 한 10개 안팎. 자기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이 정도 되고, 이용률은 뭐 이렇게 만족도 1위,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ASMR.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먹힌다는 게. 그죠? 자연의 소리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자연 가사 안 듣고요, 여기서 들어요. 제품을 구매할 때 누구 말을 들을까? 친구 말 들을까? 뭐 아니면 어디 말을 들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유튜버 말을 듣겠다. 친구보다 더. 친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맺어준 친구가 오프라인상을 가는 내 옆에 단짝 친구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는 부르려면 밤에 못 부르잖아요. 얘는 아무 때나 불러도 돼요. 누군가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올려놓은 영상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죠. 피드백을. 찾으면 되니까.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거가 뭔가요? 한번 볼까요? 가장 높은 게, 퍼센트가 가장 높은 게, 예, 91% 게임. 공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공부. 문구, 책을 소개받을 때도 71.8% 여기서 물어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점점 이해가지 않아서, 아, 얘네는 생활 공간이 디지털이구나. 그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AI 엄마가 나온다. 못 들어보셨어요? 엄마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원하는 거를 훨씬 더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나와요. 그게 AI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제낄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은 유튜브로 통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유튜브가 이 자기 지금 왕권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이 올라올 수도 있죠. 디지털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얘가 1등입니다. 제패하고 있어요. 세상은 유튜브로 통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한번 더 볼까요? 차이를 볼게요. Y세대와 Z세대가 뭐가 차이가 나니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쉬는, 휴식 방법의 차이 볼까요? Y세대. 휴식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바캉스라는 호캉스라는 걸 하죠. 그래서 실제 바다에 안 가요. 실제 바다에, 차이점을 보세요. 우리는 바다에 가요. 바다가 좋아요. 그죠? 바다에 가요. 근데 Y세대, 좀 젊은 애들은 바다에 안 가고 호텔에서 쉬어요. 카페를 가요. 사람을 만나, 사람이 카페 가면 있으니까. Z세대는 어때요? 호텔도 안 가요. ASMR 듣고 그냥 자기 혼자 즐겨요. 이해 가세요? 차이점? 그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ASMR을 시청하고요. 1등입니다. 쉴 때. 쉴 때 뭐 하냐? 그랬더니 ASMR 유튜브에서 놓아요. 스테이케이션.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는 내 세상이니까. 굳이 어디를 가요? 얘가 최고로 좋죠. 무섭습니다. 그냥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웃기잖아요. 우리는 웃기는데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예. 자, 볼게요. 그리고 사고가 달라요.
얘네는 경기 호황기를 약간 지내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거꾸라졌죠. 그리고 미래지향적, 약간은 미래지향적이에요. 호황을 약간은 경험한 그 기억이 있어서 35세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도 있고 약간 이상을 가져요. 그죠? 디지털에 익숙해요. 그런데 Z세대는 어때요?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풍지박산 나는 걸 완전히 어릴 때 경험했어요. 현재 지향적이 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즐기고 봐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나는 집은 살 수 없지만 아주 비싼 샴푸를 살 거야. 들어보셨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돈도 없다는 애가. 학생들이 선생님 저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 못 내서 휴학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비싼 금목걸이 달고 와요. 네, 그거는 자기 생명이에요. 나를 나타내주는 생명. 나는 대학은 등록금은 없지만 요거 20만 원짜리 30만 원 요건 한다 이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를 최대한 즐기는 거죠. 이해 가지 않으세요? 비판할 게 아니라 이해가 갑니다. 실용적이고 약간 우울합니다. 검정색을 좋아하죠. 학생들 자세히 보세요. 검정 마스크하고 검정 모자 쓰고 눈만 보여요. 눈만 이렇게. 지금 까만 옷, 올 블랙으로 입고. 생활 환경 자체가 디지털입니다. 자, 그리고요, 모임을 보면 뭐 하냐면요, 1등이 Y세대 공부를 해요. 다행이죠. Z세대 가장 1등이 음식입니다. 일단 현재 내가 가장 즐길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음식, TV 채널도 음식으로 가죠. 이해 가지 않으세요? 비판할 게 아니라. 얘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를 풍족하게 편안하게 일단 즐기고 보자. 미래에 내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일단 여기서 즐기자. 이해 갑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쉽니다. 근데 Y세대는 그나마 학습을 하고요, 공부하고 창작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기획적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Z세대를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올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이런 애들을 데리고 우리는 무슨 교육을 하고 어떻게 가이드하고 더불어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구독 채널을 보면 Z세대를 15개 정도, 그리고 영상을 경험하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100%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뢰 수준을 보면 단연코 Z세대가 20% 가까이 높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도 연예인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광고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연예인보다 약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광고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뭐 세대고요. 한번 그냥 보십시오. 키즈 세대에게 유튜브는 더 달라. 아시죠?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1시간 가까이도 집중합니다. 유튜브에는. 잠시도 못 앉는 아이들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1시간까지 앉아있지 않잖아요. 1시간 동안 먹는 거 보셨어요, 얘가? 네, 유튜브는 1시간 이상 집중해. 움직이지도 않아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눈도 안 깜빡여요.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죠. 유튜브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1분 20초 남았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알아야 돼요.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지구 평면설, 이걸 믿는다니까요. 어쩌면 좋죠? 어처구니 없는 정보가
사람을 설득하는데 유튜브에게 책임이 있냐? 근데 AI인데 어떡하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튜브, 위험한 유튜브, 튀어야 산다. 하루에 9만 개를 삭제해도 저질 유튜브 영상이 올라옵니다. 하루에 업로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이걸 하루에 올라오는 영상을 다 보려면 18년이 걸립니다. 1분마다 올라오는 영상이 500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AI로 지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AI가 다 못 지웁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보시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만드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했다. 왜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에 소아성애자 아시죠? 소아성애자들에겐 디지털 놀이터랍니다. 이게 그렇게 됐고요. 알죠? 아시죠? 애들이 돈 벌기 시작한 60몇억 벌어가지고 빌딩 샀다고 그러고 막 그죠? 여기서 요즘 나오는 핫 트렌드한 키워드가 부모가 과연 애를 사랑하나? 애를 통해서 돈을 버나? 이런 말들이 나오죠. 키즈 유튜버, 과연 애가 저렇게 좋아서 하는 걸까? 아니면 애를 통해서 돈을 버는 애테크일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9월 30일 날 유튜브에게 빨간불을 켰죠. 아이들을 이용한 동영상, 아이들의 정보를 추출해서 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금지하겠다. 그래서 그제 날짜로 실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에게 다 이메일을 날렸습니다. 금지하겠다. 유튜브 아동용인지 아동용이 아닌지 디파인을 정확하게 해달라. 타입 설정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는 뭐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삽입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 플랫폼이 아니죠. 단순 플랫폼이 아닙니다. 1020 세대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아까 보셨죠? 10대 이하 어린이들까지 유튜브 세대로 포섭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는 최고의 가치가 체류 시간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알고리즘은 최대한 그 채널에 오래 남도록 알고리즘을 돌릴 거죠. 자, 그래서 유튜브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인 유튜브는 광고를 통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체류 시간을 넓히고 그래서 광고를 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광고 수익을 받는 게 유튜브의 모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돈을 보고 살 수 있게 판을 짜놨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만나면 구독자 수로 랭킹이 달라집니다. 500명인데 그러면 이러고요. 100만 명인데 뭐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러고 달라집니다. 자, 가짜 뉴스나 근거가 불분명한 명예훼손소 콘텐츠 혐오 표현들도 별다른 제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죠? 기존의 미디어에 비해서 제재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방송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돌아가는 머신러닝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은 그렇게 만들면 돼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는 사기업이에요. 얘네는 돈을 버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그걸 제재를 가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알고리즘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사기업이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 있고 걸러낼 수 있고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튜브 인류 키즈를 우리가 사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진짜 유튜브가 무서운 이유는요, 아주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하는 영상을 대놓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추천 영상을 통해서 네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히든에서는 이렇게, 그게 무서운 거고요. 예, 대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생각하고 보고 있으면 유튜브는 착해질 겁니다. 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